이번 동영상은 유통업의 간이기준 물류비 계산서 작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일반 기준은 해서서가 있는데 간이기준은 그 쉽게 작성할 수 있다고 하지만 참고할 만한 자료가 없다. 간이기준을 적용해서 계산하는 것이 더 어렵다. 간이기준으로 계산해서 과연 물류비 관리에 활용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우리나라 기업 물류비 산정 지침 제3절은 물류비 계산의 간이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 11조 간이 기준에 의한 물류비 계산 목적을 살펴보면 개별 기업의 물류비에 대한 실태를 추정할 목적으로 재무회계 방식에 의하여 기존의 회계장부와 재무제표로부터 기능별 지급 형태별로 계산함이 있다. 라고 하고 기업 실정에 따라서 영역별, 조업도별, 관리 항목별로 계산할 수 있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12조에서는 물류비를 분류를 하고 있는데 1항에서는 기능별 물류비에 대한 설명을, 2항에서는 직업 형태별 물류비에 대한 기술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3항에서는 개별 기업의 물류비 관리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물류비를 정의 분류할 수 있다고 하고 그에 대한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 물류비 산정 지침 별지 제2호는 간이 기준의 물류비 계산서 형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물류비 구분을 계정 과목별로 판매원 금력, 관리원 금력, 공유생리 등등으로 제시를 하고 있고 계산 방법의 예시를 제시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은 복리후생비다. 이러면 간접노무비 계산 방법을 적용하라고 되어 있는데 간접노무비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가 제시되어 있질 않죠. 또한 인건비의 경우에도 기업마다 급료만 인건비로 계산하는 기업, 법정 복리후생비를 인건비로 포함해서 계산하는 기업 등등 기업마다 계정 과목별 분류 방법이 다릅니다. 따라서 별지 제2호에 제시한 계산 방법의 예시대로 한다면 한 번 더 분류를 해야 되는 기업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예시를 주든지 아니면 예시란이 있는 항목들을 치우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한 비목별 합계란, 즉 기능별 보면은 운송비, 보관비, 하역비, 포장비 각 기능별로 변동비와 고정비를 구분해서 계산하게 되어 있는데 이때 이 운송비나 보관비, 하역비, 포장비 등 기능별 변동비와 고정비의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이 비목별 합계를 단순히 기능별로 나타나 있는 변동비와 고정비를 합계하게 되면 데이터가 틀리는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목별 합계에서는 변동비와 고정비를 구분하지 않고 전체 합계를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간이 기준 계산서 양식 제한인데 앞 페이지의 계산서 양식이 너무 복잡하고 계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를 간단하게 분류해서 관리할 수 있는 양식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불이냐 자가냐를 구분하고 자가 물류비의 경우에는 인건비, 물류시설비, 감가상각비, 재고비용으로 구분하고 물류의 기능별로는 운송, 보관, 기타 포장, 관리, 정보 처리 비용으로 구분해서 집계 작성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장표에는 보관의 활력을 포함해서 계산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가 보관비와 하역비의 구분이 명확하고 하역비가 분류한 금액이 크지 않다면 기타 비용에 넣어서 계산해도 됩니다. 즉 물류비에 차지하는 비중을 보고 그 비중에 따라서 우리가 기능별 구분을 해서 계산하고 관리하는 방법을 취하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 재고를 관리하고 있다면 재고 금액을
기회 비용으로 계산할 때 예, 재고 비용에 대한 부분을 계산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물시설비에 보관하고 있는 재고량에 대해서 기록할 수 있도록 항목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간이 기준의 물류비 계산서 작성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물류비 비목별 계산 과정은 첫 번째 단계 계산 욕구를 명확하게 하고 물류비 계산 범위를 설정한 다음에 세 번째 물류비 자료의 식별과 입수, 네 번째 단계 배부와 집계, 그리고 계산해서 보고하는 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간이 계산의 경우에는 회사 전체의 프로세스를 분석하고 회사의 이 물류 프로세스를 추출한 다음에 물류비의 기능별, 관리 현황 및 프로세스별 물류비 발생 계정을 파악하고 계정별 물류비 금액을 지급 형태별, 영역별로 배부해서 물류비 계산서 작성하는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물론 기능별 또는 지급 형태별 또는 영역별로 구분하는 게 큰 의미가 없다면 그 부분은 굳이 계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프로세스 분석 단계입니다. 제조업의 경우에는 우리가 플로차트를 단계별, 부서별로 이렇게 구분해서 나타내 왔었는데 이 통업의 경우에는 좀 더 다르게 이렇게 해봤습니다. 고객 주문, 어, 물류 활동에는 정보와 관리에 해당하죠. 고객 주소라든지 연락처 등을 정확하게 입력하고 주소는 자동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단계가 되고 주문 수집, 정보 관리죠. 자사몰이라든지 마켓 주문을 수집해서 고객의 어떤 패턴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단계입니다. 결제 재고 확정은 정보 관리 단계인데 결제 승인과 동시에 ATP로 가용 재고를 확정하고 분류 시 대체, 부분 출고, 취소를 고객 동의 절차로 즉시 결정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출고 지시, 즉 우리가 WMS를 주로 많이 활용하는데 정보나 관리에 해당하죠. 컷오프 전에 웨이브나 배치로 출고 지시를 생성하고 피킹 리스트와 로케이션 경로를 자동 배정하는 단계입니다. 피킹, 물류 활동으로는 하역 보관 관리에 해당하죠. 바코드 스캔으로 피킹하고 유사시 SKU 혼입을 라벨 규칙과 동선 제작하로 예방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패킹과 송장, 이건 하역 정보 관리의 단계죠. 포장 가이드를 준수하고 중량을 검증 후 송장을 발행, 스캔하게 됩니다. 출고 검수, 하역과 관리 활동에 해당하죠. 수량, 바코드 중량을 최종 대조해서 오더를 클로즈하고 오류는 즉시 재작업 또는 부분 출고로 전환하게 됩니다. 택배 집합, 운송 하역에 해당하죠. 집합 스캔 후 허브로 이송해서 미스캔이라든지 미집합, 허브 24시간 처리를 실시간으로 알람으로 제로화한다든지 이런 단계가 해당하고 배송, 이건 운송 활동이죠. 약속된 날짜, 시간에 맞춰 배차를 운영하고 지연 재배차는 지역 가중치 정책으로 선제 관리하는 단계입니다. 배송 완료, 고객 통지는 운송 정보 관리 활동에 해당하겠죠. POD를 수집해서 고객에게 알림을 발송하고 파손, 오배송, CSN 유형 코드로 자동 분류하도록 하는 단계입니다. 정산과 사후 처리, 정보와 관리 활동에 해당하죠. 매출, 운송비, 반품비를 정산하고 보상권은 SLA 내 정기를 하고 클레임 원인을 주간 회의로 공유, 개선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것은 정부 시스템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고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기업에 대한 설명입니다. 각 단계별로 아직 이런 정보화가 완전히 되지 않는 기업의 경우는 단계별로 앞서 제조업 소규모 간이 기준처럼 프로세스를 분석해서 접근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자, 2단계 물류비 추정. 회계장부로부터 물류비를 추정하는 것인데 운송, 보관, 하역, 포장, 물류 정보 관리 이 각 단계별로
관련 계정에 대한 설명과 프로세스를 분석해서 물류비를 추정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추정한 사례입니다. 손익계산서에서 물류비 추정한 금액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관리직 급여가 22억 4,179만 2,341원이었는데, 즉 물류활동 관련하는 관리직 분의 이 급여가 1억 7,652만 4,318원이라는 의미입니다. 같은 방법으로 이 계정 과목에서 물류 활동에 대한 비용을 추정한 장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능별 물류비 추정입니다. 앞서 물류비를 추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운송, 하역, 보장, 보관, 정보 관리의 기능별로 분류를 한 내용인데, 이 회사의 경우에는 운송, 하역, 보장, 보관으로 이 관리직 급여를 분류하는 것이 적절치 않아서 정보 관리 항목에 관리직 급여와 복리후생비를 계산한 사례입니다. 관리직 급여에는 이 법정 복리후생비를 포함해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불이라든지 운임 보관료, 보장비, 수출 재비용은 물류의 기능별 분류가 명확하기 때문에 기능별로 분류 사례입니다. 지급 형태별 물류비 추정입니다. 앞서 손익계산서에서 물류비를 추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자가냐 위탁이냐로 구분한 사례입니다. 전체 15억 6,226만 3,833원에서 자가 물류비 3억 2,686만 원, 위탁 물류비 12억 3,540만 3,412원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5단계 간이 물류비 계산서 작성입니다. 앞서 추출한 물류비를 중심으로 지불 물류비가 물류비 합계의 79.1%에 해당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능별로는 운송, 보관, 하역, 정보, 포장, 관리 비용을 기타로 계산했습니다. 이 경우에 운송비의 비중이 48.8%를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 간이 물류비 계산서를 작성해서 활용할 때는 해당하는 기업의 물류 기능별로 운송, 보관하역, 포장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중심으로 해서 항목을 구성해서 관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불이냐 자가냐로 구분한 다음에 그 비중이 높은 항목부터 물류비 관리의 대상으로 삼아 혁신활동을 전개해 나가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유통업의 간이 물류비 계산서 작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